다리는 천근만근, 숨이 턱 밑까지 차오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 지팽이 하나 좀 빌려주시오. 아, 이게 이런 게 있어야 되겠네. 두 개 같이 하십시오. 두 개 같이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럼 혼자 괜찮아요? 네. 산을 왜 올라요? 생각을 좀 하려고 산을 올라오고요. 생각을 단순하게 해준다 산이. 네. 올라오면서 이제 몸이 힘드니까 일단 잡생각이 많이 잡생각이 사라지고 사라진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상당하시네 기운이. 난 이렇게 숨이 차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야, 산에 왜 이렇게 오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을 위해서. 건강, 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네. 하하, 이거 최고죠. 자, 이제 이걸 짚고 올라가요. 너무 고마웠어요. 알겠습니다. 남의 다리가 되어준다는 거는 너무나 훌륭한 일이야. 가보겠습니다. 예. 이거 우선 나이 70 넘은 사람을 여기서 지리산을 걸어와라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몸과 마음이 아득해지던 그때, 아유 꽃이만 꽃도 귀찮아졌어. 아휴 여기 다 올라왔네요. 야, 예, 아유 고맙습니다. 이 넓은 이 풍경을 제게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야, 예. 오르면서 땅 보고 돌 보고 나무 뿌리만 보고 올라왔는데 올라오니 이렇게 장대한 모습이 펼쳐지네요. 그런데 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겁니다. 때론 눈을 감아야 더 잘 보이는 게 있죠. 그리고 귀를 열고 또 코끝에 힘을 좀 주고 촉각을 곤두세운 채 마음을 열어 만나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여기 지리산입니다. 지리산,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뛰곤 한다죠. 삶도 숨도 천천히 고르며 올라가야 하는 곳. 하늘이 허락한 자연의 선물들이 밥상에 오르면 이 봄 지리산이 더 맛있어집니다. 네, 그렇게 지리산의 가장 빛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산에 오르는 일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라산 다음으로 높은 지리산이라면 말할 것도 없죠. 오래된 산풍들에게도 지리산은 쉽게 발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곡소리 난다. 곡소리가 난다면서도 매일 지리산 높은 곳을 찾아 헤매는 이유는 다 이 나물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개 발바닥 같다고 그래가지고 개발딱지라고 그러고, 이게 700에서 낮은 데도 좀 나긴 나는데 거의 5월 말쯤 그때 이제 많이 피기 시작하고, 그럼 거기는 한 서너 시간 올라가가지고 한 배낭 짊어지고 또 내려오고 아주 무릎하게 살아남지를 않지 아주. 지부나물, 비비추와 병풍치까지 모두 해발 700m 이상 올라야 볼 수 있는 귀한 녀석들입니다. 때를 놓칠세라 마음은 바쁘지만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앞만 보고 급하게 걸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고
뒤에. 위에도 있어? 오, 여기도 2개네. 네, 이게 바로 자연산 표고버섯입니다. 오호. 이거 우리 엄니 갖다 줘야 되지. 야, 오늘 횡재했네, 지안아. 예? 봄에 이 표고버섯 발견하는 게 좀, 나 같은 경우도 산에 갈 때마다 따는 경우가 없고, 10번 가면 한 번 이거 볼까 말까 하는 거지. 겨울을 나고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새신같이. 네, 비도 많이 안 오고 그러는데 뭐 자기 힘으로 나는 거니까. 여기가 해발 1200m 정도 된답니다. 숲이 우거져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요. 더 높은 곳을 향하자 아예 길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뭘 찾아 그 험한 데를 가신 겁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바위 밑에서부터 예. 위에 또 저쪽에 보면은 저게 다 뭐예요? 서기버섯입니다. 서기버섯이요? 네. 아,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붙어서 자라는 거예요? 네, 바위에 붙어가지고. 높은 산 바위에 붙어 자라는 서기버섯은 찾기도 어렵지만 찾는다 해도 채취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밧줄 나무에 묶어가지고 밧줄 타고 내려가서 이제 채취할 때 씁니다.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선 밧줄을 몸에 메고 바위를 타고 내려가야 서기버섯을 딸 수 있답니다. 이 줄 하나에 몸을 맡긴 채 위험을 무릅써야 얻을 수 있는 귀한 녀석인데요. 자, 단단히 당기세요. 네. 아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좀 볼까요? 이게 평소에 말라 있어가지고 그냥 손을 갖다 대면 다 부서지거든요. 바위에 붙은 귀처럼 생겼다 해서 석이라는 이름을 얻었다죠. 10년에 1cm 크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에? 네, 야, 그럼 큰 것들은 꽤 된 거네요. 그죠. 요 정도 되는 큰 것들만. 아, 그 정도? 네. 한 5cm 되니까 뭐 한 20-30년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요? 필요한 만큼만 채취하고 작은 것들은 남겨둔다죠. 해지기 전까지 꼬박 산에서 살아야 하니 쉴 수 있는 장소를 미리 봐두곤 한답니다. 여기요. 이 약수도 그중 하나입니다. 예. 1년 내내 샘이 마르지도 넘치지도 않는다는데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한숨 약수라고. 한숨이 나와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힘들어가지고 한숨이 나와서 한숨 약수라고 써붙였는지 모르지만 이 약수터가 엄청 시원한 물이 나옵니다. 네, 여기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데네요. 그렇죠. 좀 역시 변하지가 않아. 물맛 죽여. 제 속이 다 시원해지는 것 같네요. 자연산 곰치를. 야, 얘는 옳지. 잠시 쉬었다 간다더니 여기서 아예 점심까지 먹고 갈 모양입니다. 밥 먹자. 산나물 주먹밥에 쌈장 하나. 지리산 나무꾼들의 점심 도시락입니다. 국밥 싸가지고 오거든요. 네. 넣고. 오전 내내 산을 누비고 다녔으니 치에다가 이렇게. 뭘 먹어도 맛있을 터. 금방 뜯어온 향긋한 산나물에 싸서 먹으면 진수성찬이 따로 없습니다. 장만 가져오면 거의 한 끼 밥을 그 주위에서 다 뜯어가지고 다 먹는 거죠. 아하. 노고단 아래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 불리는 시몬 마을이 양자남 씨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곳입니다. 아이고 많이 땄어. 여러 가지 많이 있네. 큰 게. 아이고 수고 많았다. 여기 조금밖에 못 땄어요. 아이고 많이 땄어. 이게 얼마나 따기가 힘드는 건데 너무 고생했어. 수고 많았다.
이 나이 아이고 우리 새끼. 개발딱지가 많이 다 펴버렸네. 산에 올라가 보내놓고 나면 항시 마음이 놓이지를 않아. 집이 딱 들어와서 얼굴을 봐야 아 오늘 또 무사히 끝났구나 그거지. 봄한철 채취해온 산나물들은 지리산 사람들에겐 1년 먹을거리입니다. 오래 두고 먹으려면 삶아서 말리거나 장아찌를 담지요. 그런데 이 댁에선 이렇게 소금으로 염장을 해서 저장을 한답니다. 씻지 않고 산에서 따다가 해놓으면은 이게 폭 삭은 다음에 꺼내갖고 씻고 울쿠고 또 과정을 새로 만들어요. 들어가. 소금으로 염장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1년이 지나도 나물의 향과 식감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군요. 이게 작년에 염장해둔 단풍취입니다. 염분을 빼기 위해 우선 끓는 물에 한번 데칩니다. 이렇게 삶아 가지고 찬물에다가 담궈서 하루 저녁 자고 나면 이 속은 염장은 다 빠져요. 다 빠지고 나물 볶을 때는 간장 안 넣어도 돼. 심음에서 염장이 돼 있으니까. 찬물에 담가두어 염분을 뺀 다음 그대로 들기름에 볶기만 하면 되는데요. 파나 마늘 같은 양념도 넣지 않아야 나물의 맛과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답니다. 나물의 향, 각자의 향. 사람 마음 다르듯이 나물 향도 다 같지가 않습니다. 저마다 가진 이름과 향을 기억해 주는 것. 지리산 사람들이 나물을 먹는 방식입니다. 작은 텃밭 하나 갖기 힘든 산촌에서 배추나 무 같은 채소는 오히려 귀했습니다. 이게 찹쌀죽이거든요. 찹쌀죽이요? 네. 이건 참나물인데요. 이거 산에서만 잡술 수 있는 김치입니다. 봄이면 참나물이 배추 대신 김치가 되어주곤 했다죠. 먹고 있어. 근데 이거 서기를 귀양간에 비싸게를 안 줘. 왜냐? 이걸 비싸게 주면 목숨을 걸고 당겨. 사람 실패할까 봐. 서기버섯은 이끼 같은 이물질이 붙어 있어 손질하기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문질러 씻으면 이렇게 부들부들해지는데요. 힘들게 얻은 것이니 음식 위에 얹는 고명으로만 조금씩 사용하지만 가끔 밥에 넣어 먹는 호사도 누린답니다. 쫄깃한 식감과 은은한 향, 맛도 맛이지만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요즘 더욱 주목을 받는다죠. 귀한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 좋겠다 싶지만 어머니 마음은 그게 아닌 모양입니다. 이런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육체적인 노동은 너무 고생들이 많죠. 우리 새끼들이. 나물도 그렇게 해온 거구나. 다 가슴이 아파요. 뭐든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죠. 이 봄 높고 험한 곳을 마다하지 않고 사는 나물꾼들에게 지리산이 준 선물입니다. 난데없는 종소리가 지리산의 아침을 깨웁니다. 호호, 이 녀석들을 부르는 소리였군요. 밥 먹자. 예. 지리산에서 흑염소 키우고 사는 허상욱 씨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한두 마리씩 키우긴 했지만 이렇게 대식구를 거느리기 시작한 건 30년 전부터라는군요.
지천으로 널린 게 먹이가 되니 키우기는 수월하다는군요. 이제 막 저런데 사방에 풀 뜯어 먹다가 와가지고 이제 부르면 와서 이제 먹이기도 먹고 이제 저 주인한테 눈도장도 짓고 그래야 또 나도 이제 그 인원 점검을 또 하죠. 저 마리수 점검을 또 하죠. 예. 흑염소들의 아침 점호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허상욱 씨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따라 산에 다니며 약초캐는 법부터 배웠다는데 밀짚 모자 하며 보기에도 영락없는 약초꾼입니다. 아, 도둑 있다, 도둑. 어이구, 거기에 더덕이 있는 줄 어떻게 아셨을까? 오호, 이 제법 커 보이네요. 이것도 한 18년, 8년, 와, 네. 10년 가까이 되네. 10년 가까이 됐거든. 이야, 이거 귀하겠어요. 예. 그런데 더덕의 나이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게 5, 6, 7, 8 이렇게 1년에 한 개씩 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순처럼. 순이 이게 이제 한 개씩. 예. 이게 하나가 1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이 순이. 집에 가져가면 이제 오늘 맛있게 먹겠다. 집에. 허상욱 씨는 태어나서 한 번도 지리산을 떠나본 적이 없다죠.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어린 그의 손을 잡고 산에 오르던 아버지는 30년 전 일찍 돌아가셨답니다. 그래도 가끔 입에 넣어주시던 산더덕 향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 기억들 때문이었을까? 형제도 친구도 모두 떠난 그 산을 차마 떠나지 못했습니다. 도시에 가죠. 도시가 살고. 예, 지만 뭐 옛날 말하자면은 뭐라 해야 되나 뭐 물탱이가 뭐 선산 지킨다라고 해야 하나요? 제가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6남매 중 5째. 마음은 착하지만 산에서 배운 게 전부인 아들이 어머니에겐 어쩌면 아픈 손가락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많이 막 굉장히 진하죠. 농사지으랴 산에 약초 캐러 다니랴 고생도 참 많았습니다. 7살만 먹으면 지게 져야 돼. 지기가 여기 땅에 달라 말라 하고 지고 다녀야 돼. 7살 때 돼. 그때부터 지게를 치시고. 아, 그때부터 지게. 좀 대견했겠어요. 그렇지, 대비는. 그래도 요즘은 이 산중 생활을 다들 부러워한다죠. 특히 이 동굴이 아주 인기랍니다. 아, 바위에 저거 이러면은 그 자연 동굴 그 완전 그 저 냉장고. 옛날에 아이고, 이거 굉장히 좁아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나 보네요. 안에 뭐가 있을까요? 이 항아리. 냉장고에 우리 자연산 냉장고입니다. 이게. 여기서 쉬질 않아 음식이. 야. 동굴에서 익은 김치라 그 맛이 과연 어떨까요? 아, 맛이다. 뜯다 나중에 좀 먹어야지. 막 겨울이다 시원하다 이거. 그럼 그 계속 그 계시지. 아, 이거 눅추워도 안 되겠어. 부러운 게 어디 동굴뿐이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네. 할 때는 또 일하고 그래가지고 일하고 다 따라서 해봐야 돼. 나도 따라서 해봐. 일하고 돌아보면 아픈 기억보다 고마운 일들이 더 많습니다. 바위 위에 앉아갖고 이 냇물함 쳐다보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그게. 그러고 뭐 세월 가다가 뭐 시간 가고 세월 가니까 그만 이제 아예 젖어서 좀 앉아 있으면 화나는 것도 없어지고 마음도 그냥 편안해져요. 조바심을 버리고 나니 그제야 마음이 편해지더랍니다.
그래서인지 두 분 모습이 참 여유 있어 보이네요. 따먹어도. 에이, 반갑습니다. 제가 이 집을 찾아오는데 오는 길이 그래 평탄치만 않군요. 아, 예. 그래 여기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여기가 제가 9대째 살아오고 있습니다. 9대? 예. 그러면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계시구만요. 우리 이쪽 고을에 우리가 제일 오래 산. 그래서 맨 위에 있으신 건가? 그런 건 아니고 살다 보니까 그렇겠습니까? 네. 뭐? 어유 이게 뭡니까? 염소 껍질. 저는 무슨 식물인 줄 알았어요. 식물에 한번 삶은 아, 염소 껍질이에요. 삶아서. 예. 근데 염소 껍질 먹는다는 얘기는 넌 처음 들어요. 맞아요. 생소하죠. 옛날에는 한번 최대한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껍질까지도 이렇게 다 먹고 창자까지도 이렇게 씻어가지고 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맛이 염소 껍질을 저는 처음 봅니다. 물에 삶기만 했다는데 누린내가 전혀 나지 않더군요. 옛날에야 먹을 게 귀해서 먹었다지만 요즘은 별미로 염소 껍질 요리를 해서 먹곤 한다는데 주로 매콤하게 양념을 해서 구워 먹는답니다. 주물러야 돼. 주물른 데서 맛이 나. 음식이 골고루 딱 되니까. 얼핏 보기에 돼지 껍질과 아주 비슷하게 생겼죠. 맛도 비슷합니다. 돼지 껍질보다 좀 더 연하고 부드럽다고 하는데요. 쫄깃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아주 일품이더군요. 이건 무슨 고기인가? 염소고기? 네네, 염소고기입니다. 허허. 뭐 소고기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그렇죠. 흑염소 고기는 살짝 소금 간을 한 뒤 파만 듬뿍 얹어 구워 먹습니다. 양념이 적당하게 소금하고 뭐 여러 가지 게 안 들어가고 딱 이렇게 한 게네. 이게 더 맛있어요. 원래요? 예, 원래 그래요. 원래 염소는 이렇게 그래 갖고 먹으면 맛있어요. 담백한 고기 맛에 파의 알싸한 향이 배어들어 입안에서 부드럽게 감겨듭니다. 어린 더덕 잎을 새콤달콤 무치면 흑염소 구이와 잘 어울리는 단짝이 됩니다. 더덕은 주로 구워 먹거나 이렇게 밥에 넣으면 좋습니다. 잔잔 물 뜨겁다. 아따. 이건 염소뼈인데요. 염소뼈에 엄나무 등 약초를 넣고 푹 구워주면 이렇게 뽀얗게 국물이 우러나옵니다. 소뼈와는 풍미가 조금 다른 구수하면서도 진한 맛의 사골국입니다. 이게 이제 지리산 자연 그대로의 맛이네요. 네. 이거는 여기서 흑염소와 더덕, 지리산이 품어 키운 것들이 밥상에 올랐습니다. 쌈나물로 먹는 거. 고기 한 점, 산나물에 싸서 한 입 먹어봤습니다. 쌉싸름한 쓴맛 뒤에 느껴지는 감칠맛. 아, 이게 지리산의 맛일까요? 사람이 한번 사는데 아주 어려웠을 시절이 있으면 반드시 또 좋은 시절이 와요. 네, 그래서 그때 고생하신 것이 오늘의 정말 훌륭한 지리산 밥상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네. 모르는 거예요, 어른들은. TV가 안 나오니까. 산다는 건 어쩌면 한 발 한 발 자연으로 돌아가는 여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돌이 날카롭게 모서리가 다 깎여나간 둥근 돌이 됐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이 물에 휩쓸리고 또 바람의 풍화작용으로 흔들리고 해서 이렇게 둥근 돌이 되었으니까 이 세월 앞에는 모서리가 없죠, 말하자면. 내 인생의 모서리도 조금 둥글둥글해졌을까요?
한 60년 다 돼가지. 결혼할 때 생긴 게. 그래 저거 엄청 좋다 했어 저거 그때는. 그래도 그때 저게 좋았는데 지금은 저래 갖고 있은 게 좀 가끔 보면 좀 생각이 나. 19 새색시는 몰랐을 겁니다. 거울 한 번 못 보고 살다 이렇게 금방 할머니가 될 줄은. 지리산 주능선을 바라보는 산밑탈. 좁은 다래의 논이 할머니의 평생 일터였습니다. 기계가 미치지 못하니 꼼짝없이 사람의 손을 빌어야 하는데 엉뚱한 녀석들이 속을 태웁니다. 멧돼지가 저녁마당 내려와서 먹어 이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까워서? 그렇게 큰 일이야 지금. 멧돼지 잡으러 오세요. 천지가 진짜 이거. 모내기를 할 때면 몸도 마음도 바쁩니다. 일도 해야 하고 새참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일선 못해주는 사람들을 위한 음식이니 아무리 바빠도 대충 차리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은 참나물 무침에 가죽장아찌가 특별 반찬입니다. 아이고 운전이 잘못하시고. 없어요. 기사님들 좀 드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차린 게 없다며 미안해하시지만 새참이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합니다. 음식 솜씨만 좋은 게 아니라 마음씨 좋기로 소문난 터라 2대 1이라면 다들 만사 제치고 달려오신다죠. 아이고 목마지. 좀 잡수고 가요. 어? 이리 와 밥 먹고 가 그럼. 이리 오십시오. 한 번은 밥을 갖고 와서 내일 간 사람 마저 입을 벌지. 다 퍼먹이고 난 게 난 이제 밥이 한 개도 없어. 아유 처음 봤어. 내 그걸 받아 먹는 게 예뻐 갖고 자꾸 줘버리네. 최고라. 인심 뭐 좋아? 어떻게 좋아요? 아니 가는 사람 밥 주고 또 배고픈 사람 밥 주고 또 가면 뭐 차라도 막 꼭 대접하려고 그냥 맨입을 안 보낸게. 그 텔레비에 나오려고 5만 소리도 안 해 그거. 아 그러냐 참. 안 한 짓을 안 해. 내 입에 들어가는 밥보다 남의 입에 넣어줄 밥이 먼저 생각난답니다. 복 많이 받고 살았나 보다 싶지만 살아온 날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지리산 오지마을로 시집와 시집살이도 독하게 치러야 했고 자식 6 키우며 농사는 기본이고 봄이면 어김없이 산에도 올라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고사리 때문이었답니다. 야생이 야생이 더 좋지. 어떻게 좋아요? 산에 난 게 맛있고 좋지요. 고사리는 잎이 피면 억세지기 때문에 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높은 산 양지 바른 곳에서 주로 자라는데 하나씩 일일이 손으로 꺾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수고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제 산에 오는데 고무신 불편하지 않으세요? 괜찮아. 편해. 발이 편하다고. 하나 빌려줄까? 엄청 좋아. 가벼운 고무신을 신고도 짊어진 삶의 무게가 참 고단하셨을 겁니다. 산에서 내려와도 쉴 틈이 없으시네요. 이 고사리는 금방 시들기 때문에 채취해오면 바로 삶아서 말려두어야 한답니다. 그러고 보면 이몽남 씨는 자신의 60년 된 거울 한 번 제대로 못 본 채 그리고 허리 한 번 곧게 펴지 못한 채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아홉에 만나 60여 년을 함께 사는 동안 푸릇푸릇하던 젊은 날의 기억들은 그렇게 마른 고사리처럼 바짝 말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일한 게 제일 더 힘이 들었지. 아들 키우고
그때는 기운기도 없지. 이거 오면 이제 하나 얻고 하나 걸리고 정심해서 정신가거리 이고 그래야 올라왔거든. 나는 이제 소 먹고 생기 그럼 짊어지고 그래야 올라오고. 그때 사는 거 사는 것도 있어요. 정말. 그래도 지금은 산 아래 넓은 집도 한 채 있고 제법 살만해지셨다죠. 그런데 사는 모습은 참 변한 게 없습니다. 요리. 그래갖고 이제 요래 갖고 맹가라 갖고 닦으면 그리 잘 뺏겨. 이거 서울까지 갖고 가라고 이거. 수세미? 수세미. 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게 수세미도 안 사고 우리는 그 뭐 이거 거력 씹는 거 펑펑 안 써. 봄에 채취해 말려둔 나물들은 여전히 끼니마다 밥이 되고 반찬이 됩니다. 오늘도 취나물 한 줌 훌훌 얹어 밥을 짓습니다. 군데군데 벗겨진 낡은 솥단지도 봄부터 가을까지 임시거처로 사용하는 이 움막도 두 분의 살아온 내력을 그대로 말해주는 듯합니다. 그 바가지 물 좀 주소. 즐겨 드시는 음식도 참 단순합니다. 들깨가루를 물에 풀어 체에 걸으면 뽀얀 들깨 육수가 만들어지는데요. 고사리 넣고. 그래 그게 깨즙이라고 한 게라 깨즙. 깨즙? 응, 깨즙. 쌀가루. 들깨 육수에 쌀가루를 넣고 한 소끔 끓입니다. 여기에 고사리를 넣고 소금 간만 하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 거. 오늘 그 이거 아버지가 지으신 거예요? 이거요. 우리 둘이서 막 뚝딱뚝딱 짓죠 그냥. 나무 질질 치게 매달리 끄고 와갖고 나무를 힘든 게 산에서 그래갖고 짓어. 이야, 두 분이 네. 잘 지으셨네. 나는 막 욕심 그렇게 없어. 뭐 내가 많으면 좋고 다 이런 마음도 없고. 원래 마음이 항상 그렇더라고 나는.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다 같이. 돈그 필요 없어. 사람이 양심을 지키고 살아야지. 돈그 뭐하고. 돈 많고 사람 길 못한 건 사람도 아니야 그거. 욕심 없이 사는 소박한 마음이 아무 양념 없이도 부족함 없는 이 들깨탕 같습니다. 그래도 딱 하나 욕심내고 사는 게 있다면은 짧은 봄 한철 왔다 가는 나무의 새순들입니다. 달의순. 달의 순? 예. 이것도 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저 그 넝쿨에서 저 나무로 감고 올라간 거 땄지요. 감고 올라간 거 올라가서 막 씻고 씻고. 지리산의 나무숲이 울창해지면서 달에선 채취하기도 어려워지고 햇볕을 보고 자라는 나물들도 많이 사라졌다는군요. 옛날에는 이 나무 별로 없을 때는 나무를 셌었어. 지금은 막 불을 그리 조심을 한 게 나무가 막 엄청 커갖고는 나물도 귀하고 고사리도 귀하고 그래 지금.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지리산에서 또 한 수 배웁니다. 어렵게 얻은 만큼 달의 손은 향도 맛도 나물 중 으뜸으로 손꼽히는데요. 밀가루만 풀어놓고 전을 부쳐도 단맛이 난답니다. 화전 같은 거는 뭐 맨날 해먹은 게 그서가지만 이런 건 또 귀한 게. 딴 사람이나 먹을까? 딴 사람 못 먹지. 고소하게 익어가는 달의 손 부침개에 힘들게 일한 뿌듯함이 담깁니다. 고사리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조기를 위에 얹어 찌는 거랍니다. 조기보다 고사리를 먹기 위해 만드는 음식이라죠.
이름 고사리가 더 맛있어. 그래요? 조각하면. 고사리의 향이 조기의 비린 맛을 잡아주기 때문에 조기 맛도 더 좋아진다는군요. 아따 밥 잘 됐다. 그 옛날 봄처럼 향긋한 취나물밥에 구수한 고사리 들깨탕 한 그릇이 밥상에 오릅니다. 조기찜에 달의 순 부침개까지 덤으로 얻었으니 이만하면 잘 살았다 싶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아요. 자, 좋은 것 많이 먹고. 봄에는 고사리 끊고 산에 나물 뜯어가고 밤에 누자면 행복하고 쉽게 이제 일 안 하고 또 가을로는 1년에 농사짓어 추수랑 막 해드리면 또 행복하고 눈 펄펄 오면 이제 불 뜨뜻할 때고 TV나 보고 쉬면 그리 행복해. 아들 애들도 양석도 이제 찌주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지도 몰라. 가을에 추수해서. 예. 비올수록 더 많이 채워지는 이치를 저도 두 분께 배우고 갑니다. 쏟아지는 빗소리가 지리산을 깨웁니다. 지리산은 높다는 말보다 넓다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리는 산이죠. 평수로 따지면 대략 1억 3천만 평. 품이 넓은 지리산에는 숱한 생명들이 깃들어 삽니다. 빗소리가 그치자 이번엔 골짜기마다 물소리가 진동을 합니다. 계곡 근처에 사는 지리산 사람들도 덩달아 들썩들썩합니다. 세차에 끼면 피렘가 땀 거푼다고 지뢰를 땀 거푸고 날라프래. 물이 불면 고기가 잘 잡힌다며 마을 어르신들이 오래된 대나무 낚싯대를 찾아들고 나섰는데요. 지리산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선물이죠. 그렇다. 이거 뭐니 뭐가 잡히긴 하네요. 이거 신파이는 거요. 지리산 계곡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피라미와 갈견이랍니다. 둘이 워낙 비슷해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하기도 어렵다죠. 동당. 좋다고 들었나. 그새 또 뭐가 잡혔네요. 이건 갈견이 같은데 이 지역 분들은 피라미와 구분 없이 그냥 필이라고 부르고 계시더군요. 낮에는 피리, 밤에는 메기. 메기요? 산에 산메기가 있어요? 지리산에 사는 물고기는 약 40여 종. 그중 상류계곡 맑은 물에서 볼 수 있는 녀석이 산메기랍니다. 저 바위 틈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리산은 가뭄이 심해도 물이 마르는 법이 없답니다. 민물고기가 가장 흔하게 먹는 생선이었는데요. 그중 최고로 손꼽히는 게 산메기입니다. 요게 우리 마을 산메기입니다. 산메기요? 예, 산메기. 일반 그 메기하고는 조금 그 틀리고 또 어떻게 보면 맛도 틀려요. 틀리고 이게 크는 것도 일반 메기들 크잖아요. 요것은 이 정도면 거의 다 아주 큰 겁니다, 이게. 본래 이름은 미육이라고 하죠. 밤새 잡으셨다니 제법 양이 많네요. 예. 우리 형님이 또 그 부분은 낚시 부분 아주 또 일강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형님 별명을 메기라고 그랬어요. 왜요? 네? 형님 보면 왠지 메기처럼 생각이 나서. 그러고 보니 정말 닮으신 것 같네요. 산메기는 구워 먹는 게 제일 맛있답니다. 그런데
낚싯대도 대나무, 불쏘시개도 대나무. 주변에 대나무가 흔하다 보니 여러모로 요긴하게 쓰인다는데요. 생대나무는 잘라서 석쇠 대신 쓰신답니다. 아이고, 왠지 맛이 더 있을 것 같네요. 생대이기 때문에 물로 안 타지. 대나무다 보면 대나무에서 이 대나무 향이 올라오거든요. 그래가지고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소주 한잔 하고 이거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은은한 대나무 향에 쫄깃한 산메기 구이라 어찌 술 한잔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다 익었어? 다 익었어. 기다리고 있네. 네. 국밥 집에 나왔습니다. 가자는 거. 한잔 들여서 이렇게. 술도 그냥 술이 아닌 국화주라네요. 산메기를 안주로 두었으니 술도 이 정도는 돼야겠죠. 형님 이거 아까 그거 따서. 자, 짠. 자, 건강하십시오. 위하여. 저는 입으로만 먹어도 좋네요. 옛날 맛이 지금 악마. 옛날 맛이요? 맛있는 안주를. 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박길준 씨. 20년 전 귀농하셨다는데 지리산 사는 맛이 이런 거겠죠. 정말로. 산메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메기 형님께서 길준 씨를 이끌고 높은 바위로 오릅니다. 하하, 아니 위험하게 거긴 또 왜 올라가시나 했더니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여기 있었네요. 근데 지금 뭘 따시는 거죠? 이거요? 네. 솔순입니다. 솔순? 이 소나무가 다른 어떻게 보면 참나무라든가 성장이 빠른 나무에 치여서 일조권을 못 받으면 이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이런 데 보면 별로 많이 없는 걸로 옛날에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른 나무에 치여서 막 죽어가는 거죠. 별로 없죠. 이 마을뿐 아니라 지리산의 소나무 숲이 점점 줄고 있다고 하죠. 이맘때면 송순을 따다 효소도 만들고 술도 담가 먹곤 했다는데 소나무가 사라지면서 점점 보기 힘든 풍경이 되고 있습니다. 송수를 다듬고 있는 저분이 길준 씨의 여동생이라는군요. 2년 전 오빠를 따라 지리산에 자리를 잡았답니다. 마을 토박이인 이선희 씨와는 언니 동생 하는 사이라 송순으로 식초를 담그는 것도 이분에게 배웠다죠. 항아리에 넣고 부숴. 처음엔 이 첩첩산중을 찾아온 금숙 씨를 이해하기 힘들었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무드로 이렇게 시골로 오는가 그랬죠. 너무 고운데 그냥 도시 살지. 아무래도 시골하고 도시하고 비하면 더 늙잖아요. 여자들이 더 늙어 보이고. 송순과 솔잎을 함께 넣고 식초를 담급니다. 이때 발효가 잘 되도록 설탕물을 부어주는데요. 이렇게 1년 정도 지나면 발효가 되면서 송순 식초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얼핏 봐서는 식초인지 잘 모르겠죠. 이 하얀 막이 발효를 시켜주는 초산균이 붙어 사는 초막인데요. 이걸 걷어내면 안에 이렇게 식초가 들어있습니다. 막을 걷어내고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식초를 해도 그렇게 생겨요. 막 형성이 감식초도 마찬가지고. 초파리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예, 그게 처음에 깜짝 놀라셨겠어요. 좀 초파리 보고. 이렇게 봐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음식은 맛있어요. 확실히 맛있어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는. 처음에는. 부패된 줄 알고. 근데 예, 맛있어요. 확실히 맛있어요. 은은한 솔향을 느낄 수 있고 맛이 순해서 음료처럼 마시기도 한다는군요. 계곡
뒤편 산으로 조금만 오르면 요즘 쑥부쟁이와 신선초가 지천이랍니다. 송순시초를 이용해 초절임을 만든다는데요. 간장과 매실청, 여기에 송순식초를 같은 비율로 섞어서 끓입니다. 네, 이래가지고 끓여요. 그 다음 차갑게 식혀서 부어주면 되는데요. 이 절임물을 3번 정도 다시 끓여서 부어주면 초절임이 됩니다. 봄에만 바짝 나오니까 이제 마르고 막 그러면 좀 질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아찌를 해갖고 같이 먹으면은 이제 오래 먹고 더 좋죠. 이제 나물 말려갖고도 반찬도 나가고 또 이렇게도 먹고 그래요. 상큼한 맛이 입맛을 돌게 해준다죠. 솜씨 좋은 두 사람이 산내기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음식을 만든답니다. 우선 뼈까지 물러지도록 푹 삶습니다. 산내기는 비린 맛이 거의 없고 담백하기 때문에 국물 요리를 만들 때도 제격이라는데요. 진하게 우러난 국물을 받아두고 채로 살만 걸러냅니다. 이대로 죽을 끓이는데 찹쌀을 넣어도 좋지만 있는 밥을 이용해도 괜찮답니다. 소금도 넣지 않습니다. 산매기의 순수한 맛을 살리기 위해서라죠. 대신 양념장을 따로 만듭니다. 표고버섯을 잘게 다지고 여기에 간장만 부어 만든 순한 양념장입니다. 저 어르신이 또 이제 이도 안 좋으시다 그러고 죽은 드시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겸해서 드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표고버섯에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있다죠. 어르신 한 분이 이가 좋지 않아 식사를 못하고 계신다는데 담백하고 부드러운 산매기죽은 먹기에 편해 좋고 표고가 이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니 어르신들을 위한 보양식으로는 딱 제격인 것 같습니다. 자식을 키울 땐 몸에 좋은 거 먹인다며 가끔 한솥 끓여 먹기도 했는데 하나둘 자식들이 품을 떠나고 난 뒤엔 통 먹어볼 기회가 없으셨다죠. 어르신 죽 맛 어떠세요? 어죽. 먹을만하구만. 먹을만해. 이분이 이가 안 좋으시다는 그 어른이신데 아이고 저 죽도 잘 못 드시는 것 같습니다. 주려고 차리셔야 되는데 또. 이거 자시고 나면 기운이 날 겁니다. 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고 잘해주니까 우리 늙은 사람들도 따라갈 뺄게요. 정말 좋아요. 저는 복 받은 사람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이런 좋은 지리산 엄마 품처럼 좋은 지리산자를 나를 품어준 거, 그리고 이런 환경 모든 거 좋은 사람 만나고 할 수 있는 거 내가 진짜 동시처럼 살고 싶었거든요. 생각이. 근데 그거 거의 좋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감사해서 그런지 항상 좋아요. 항상 좋아서 감사한 건지 감사해요. 진짜로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한쪽에서 이거 자연도 사람도 모두 품어 안고 그렇게 지리산의 시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햇살과
바람의 결을 느끼며 천천히 지리산을 걸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린 너무 자연에서 멀어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단한 세월을 견디면서도 봄이면 어김없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이 나무가 오늘 저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 침묵의 소리를 혹시 들으셨습니까? 아유, 산행을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이것저것 들고 뭐 챙겨놓고 이랬더니 이게 다 짐이 되는군요.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욕심을 내며 무거운 짐을 등에 메고 살아온 건 아닌가. 이제 필요 없는 건 다 버리고 단순히 살아라 하는 오늘 이 지리산의 한마디를 제가 듣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